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붕괴 연습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죠? 그거 이어가지고 오늘 그죠? 이 기초 붕괴 연습 21개를 조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항상 한 일주일 정도는 할 건데요. 여러분이 배운 거를 누적적으로 개념을 좀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회계를 하는 거죠, 그죠? 회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정보다 이렇게 있다. 정보의 요체는요? 재무제표 맞습니다, 그죠? 재무제표를 만드는, 정보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게 만드는 도구가 북이라고 있죠. 단식입니까? 복식입니까? 복식입니다. 복식이란 말은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의 양면을 적자는 기록 방식이죠. 한 측면만 적으면 올바른 정보가 안 되니까, 원하는 정보를 못 만드니까 두 개를 적다 이거죠. 그 두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이 말이 기억나야 돼요. 인과관계란 말이 기억나요. 인과. 회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인과관계. 인과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원인과 결과.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그걸 같이 적어 줌으로써 입체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측면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요 대변, 그 다음에 적는 원리, 복식부기의 원리. 정보를 이루는 요소가 몇 개입니까? 정보를 이루는 게 5개죠, 구성 요소가. 세부상태표는 3개,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수익과 비용. 이 정보를 이루는 이 요체를 어떻게 적어야지 우리가 정보가 되냐 이거죠. 그 원리를 배우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원리를 능숙하게 자다가 국 찔러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정가거래는 차변에 적고 부채 자본 수익의 정가거래는 대변에 적는다는 그 원리 속에서 뭡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그걸 자기를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좀 체득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부기가 좀 체득이 됐으면 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나중에 얘기해요. 활용의 단계가 들어가야 되죠. 정보를 그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단순히 빵을 뭡니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있죠?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거죠. 내가 먹을 거냐? 남는 걸 누구한테 기부할 거냐? 부사람 도와줄 거냐?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회계 정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드는 방법을 잘 해야지 내가 그걸 만들 줄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지도 않고 뭡니까? 만들어 보지도 않고 활용만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이룰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를 좀 잘 닦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제가 강의해 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획일적으로 원리를 익히지 말고 외우지 말고 거래를 통해서 체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일정 양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식하게 뭡니까? 동일한 현금을 100번을 적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효율성을 가지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식부의 원리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거를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멋진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거래의 뭡니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모든 거래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적는다는 말이 거래 이중성. 그럼 적는 그죠 방식은요. 차변과 대변을 뭡니까? 차변과 대변을 똑같은 금액을 적죠, 그죠? 100원, 100원 이렇게 같이 적잖아요, 그죠? 예, 동일한 금액을 적는다고 해서 이걸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규정의 원리라고, 그죠? 그렇게 이제 분리한다, 그죠? 그러면 이 대차 규정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가 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런 장점이 있죠. 만약에 기록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99원이라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장점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자가 검증 능력이 있다. 자가 검증 능력이 있다, 그죠? 내 스스로가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를, 그죠? 기록하는 방식을 먼저 체득하는 단계. 그 단계를 좀 익혀야 돼요.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
중에서 수익과 비용의 증감에 따라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를 꼭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식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익이 증가한다는 거는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그로 인해서 뭡니까? 그로 인해서 결과물이 뭡니까? 자본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본이 바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증감에 따라 나머지 잔여 지분이 뭐야?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고요. 비용이 나타나려면요. 반드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자본이 뭡니까? 감소돼요. 그 개념을 꼭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그 개념이랑 우리가 복식부의 원리 있죠. 뭐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려우면 일단 두 개는 좀 익혀보자 이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산과 부채예요. 자본은 그 두 개의 변동에서의 나머지 잔여액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는요. 어디에 기록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개념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현금은 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요. 현금이 되겠다. 그죠? 현금이 들어오면 어디에 적습니까? 사변. 현금이 나가면요. 대변. 근데 그거는 기본은 걸 알겠죠. 그죠?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오늘. 부채가 발생은요. 대변이지만 부채의 감소는요. 사변. 네, 맞아요. 그 위주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즉, 이 말은 자산이 발생했다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없어질 때 차변이 발생했다 대변에서 없어지는 거고, 부채는 대변에서 생겼다가 뭡니까? 차변에서 결국은 감소되어 가지고 적정한 잔액을 한다는 건데요. 부채가 100원 있어요. 그죠? 100원 있는데 70원 갚았어요. 그럼 여전히 대변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30원. 그게 아직 부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또 30원 갚았어요. 그러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요소가 뭐냐면 처음에 100원이 발생했지만 70원 나가고 30원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 전문용어로 똔똔이라 하죠. 그죠? 결국은 그죠? 상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잔액이 없는 자산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잔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정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래를 붕괴하죠. 그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거는 이걸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정보를. 그 만들려면 평상시에 정기라는 걸 해야 된다. 그죠? 정기 좀 알아주세요. 정기는 왜 할까요? 그죠? 항목에 잔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붕괴된 내용을 계정별로 뭡니까? 옮겨 적었다가 잔액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산 같으면요.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잔액을 어디에 남겠습니까? 차변에 남겠죠. 그죠? 부채도 생겼다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종적으로 잔액은요. 대변에 남을 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계정별로 옮겨 적어야지만이 뭐예요?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이면 버튼만 누르면 그 잔액이 뭡니까? 우리가 구성하는 요소에 두루룩 가서 다 배치어가지고 하나의 장부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라는 걸 해야 된다. 그죠? 정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결산이라는 걸 한다는 개념.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장부는 뭘까요? 장부 중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 중에 주요 장부는 두 개가 있는데 기억납니까? 우리 회계거래만 기록하죠? 재산의 증감이 있는 거래만 딱 기록해서 붕괴하죠? 붕괴하면 붕괴장, 정기하면 총계정원장. 용어를 좀 알아주세요.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모든 계장의 원장이죠. 나중에 우리가 시험 칠 때 조회 문제에 총계정원장을 가지고 조회하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배울 학습을 미리 걔가 베이스를 깔고 갑니다. 계속. 나중에 배울 걸 조금씩 배워가지고 던져드리면서 그걸 익혀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요, 좀 낯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된 붕괴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연습 문제 어제 하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할 건데 여기 제가 이거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연습의 대부분은요, 바로 채권 채무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고, 그럼 활동을 해서 거래를 할 거다. 그죠? 그래서 거래 중에 현금 거래만 있으면요, 완결 거래라고 합니다. 현금 거래는 완결 거래죠. 물건 주고 현금 주고 샀다 하면요, 물건을 사고 돈을 줬죠. 그 사람 볼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없다. 그래서 물건 팔고 현금 받았으면요, 그냥 끝났다 이 말이죠. 다른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볼 일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받고 지급할 때까지 뭡니까? 거래를 기록했다가 상쇄될 때까지 뭐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채권은 권리니까 자산이 되고요. 세무는요, 지급해야 될 의무니까 빚이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자산과 부채를 다 기록해서 뭡니까? 받을 돈, 줄 돈을 다 기록해야 되겠죠. 그게 기업에서 가장 많이, 그죠? 외상값 얼마야? 줄 돈 얼마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있죠. 기업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게에서도 의사결정할 때, 야, 우리 지금 현재 은행의 부채가 얼만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를 벌어야지? 어떻게 갚을까? 그죠?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있죠.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모형이 그냥 기업회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잘 생각이 안 나면 일단 가게에서 하는 있죠. 행동 낭식을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빗대어가지고 생각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꽤 많은 있죠. 기초가 있어요. 그새. 자, 어제 했던 거, 어제 하다 말아서 조금 이제 할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이 출자 받은 거죠, 회사가. 이제 현금을 줬습니다. 101번 이렇게 적고, 이게 100만 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돈이 들어왔냐, 그죠? 알고 보니까 요 결과의 원인이 자본금이더라고요, 그죠? 출자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돈이 들어왔어요. 이 결과에 있어요. 이거 왜 돈이 들어왔냐? 번 거니? 빌린 거니? 너 주주들이 낸 돈이니? 그걸 보고 기록하면 된다, 그죠? 이 결과의 원인도 같이 적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있죠. 적는 방법이 그대로 매칭이 되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요. 대변에 적으니까 딱 매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 언어죠. 기업의 언어. 부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만 원 있죠, 그죠? 돈 100만 원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100만 원 가지고 장사하려면요. 집기도 사고, 뭡니까? 뭐 물건도 사서 팔고, 그죠? 그럼 돈 들어오고, 그죠? 네, 그런 과정이 계속 있죠. 네, 순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부터가 있죠. 여기 안에 적었고, 두 번째부터가 바로 본연적인 있죠. 우리가 매출을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출을 기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매출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매출과 매입이 가장 있죠. 대표적인 기업의 거래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존재는 매입해서 매출하는 활동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니까 매입할 때 기록할 줄 알아야 되고 매출할 때 뭡니까? 기록할 줄 알아야 되지. 그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부터 배운다 이 말이야. 자, 기초를 잡을게요.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동영상이 아니고 시험은 텍스트로 내요. 이 텍스트를 읽어보고 이 지금 현상이 이 거래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요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용어에 대한 정의다, 그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 추심을 한다, 배설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출제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그렇게 내요. 그러면 그런 용어들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 자격 시험에 있죠. 다른 분야의 기술 자격 시험에 그쪽 파트에 쓰는 고유한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는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회계학에서 추심이랄지 배설한 말이 있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죠. 제가 이 강의 속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다 강의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일단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그것도 읽어봐도 한글말이 이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있죠. 이 강의 중간에 질문 좀 많이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좀, 그죠?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안 해요. 제발 좀 질문하라고 한다고. 질문 안 해요. 대부분. 그리고 어떨 때 보면요. 한 4시간을 강의 쭉 하면 여러분은 한마디도 안 해요. 제 혼자 얘기해요. 그죠? 너무, 그죠?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또 질문도 해주고 또 중간에 뭡니까? 이벤트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죠? 로봇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팔았어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걸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영원한 그저 숙제가 하나 있어요. 영원한 딜레마가 뭐냐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요. 우리가 요소가 차변하고 대변이 있잖아요. 그죠? 차변, 대변이 있잖아요. 그죠? 뭐부터 기록할 거냐, 그죠?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맞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것들을 어디 책에도 있죠.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기록할 때 차변, 대변을 나눠서 기록하죠. 차변부터 먼저 할 거냐, 대변부터 먼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뭐 어떻게 기록할지 좀, 이게 100%딱 개인마다 좀 다른데, 100%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큰 룰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부터 정리하면, 일단 결과부터 먼저 적어요. 그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을 먼저 팔았어요. 상품을 판 게 먼저 일어납니까? 돈을 받은 게 먼저 일어납니까? 받은 거 돈? 아니, 상품을 먼저 어떻게 해요? 물건 팔 때. 행위의 시점이 물건을 먼저 줘요? 돈을 먼저 받아요? 돈을 먼저 줘요?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 내가 이제 볼 때 물건이 있으면, 그죠? 내가 상품을 주고 뭡니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부터 먼저 적는 거예요. 그냥 흐름적으로 생각해요. 그걸 반대로 적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적는 방법에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신입사원이나 경영사원에 회계 처리하는 거 보면 알아요. 두 가지 패턴이에요. 차변부터 적어요. 그리고 이제 대변을 적어요. 그런 분이 하나 있는 반면에 현금 나간 것부터 먼저 적어요. 현금부터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적어요. 근데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FM은 그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계되냐면, 그죠? 시점이죠. 거래 시점에 먼저 일어나는 거. 그것부터 먼저 적어요. 매출이면 매출부터 먼저 일어나죠.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돈을 주세요 하지. 돈부터 줘? 물건 줄게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매출부터 먼저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할 때는요.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짚고 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의 매입부터 먼저 적는 거야. 자, 그럼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면 돼요. 매출이면 매출부터 먼저 적고요. 매입이면요. 매입부터 먼저 적는다. 그럼 편하죠? 맞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그 방법에 의해서 딱 붕괴를 하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떨 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그 방법이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되도록이면 지켜가지고 조금 강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물건을 팔았으니까 매출부터 먼저 정리하고요. 수익의 증가는요, 대변에 적죠. 수익이라고 적지 않고요. 구체적인 매출에 있죠. 종류를 구분합니다. 상품 팔았으면요. 제품 팔았으면 제품 매출, 저희같이, 그죠? 우리가 저희 학원 같으면, 거기 보면 용역 매출,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또 더 구분하기 위해서 용역 매출 중에서 세분화 시켜요. 그래서 실업자 과정 매출 얼마, 제2차 과정 매출 얼마, 동영상 과정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있죠. 좀 매출도 세분화 시키면 퉁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조금 더 있죠. 추이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작년도에 동영상 매출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였구나. 야,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뭡니까?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뭡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있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원칙이 예측 가치란 말이에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지 목적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측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봐요. 야, 이거 작년에보다 왜 지금이 매출이 떨어졌지? 뭐 때문일까? 그 결과를 확인해봐요. 그리고 분석해봐요. 수정을 좀 해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피드백 가치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확인 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정부에서 있죠. 회계 1급을 제가 좀 작성하고 찍는 이유가 있어요. 회계 1급을 찍은 지가 한 2년이 됐어요. 제가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문 보면 2016년도 거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차이는 없어요. 또 회계학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차이는 없지만 제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또 변화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뭡니까? 제가 반응해서 적시의 정보를 뭡니까? 업데이트해서 주는 속성. 그걸 뭐라고 할까요? 적시성. 이렇게 보면. 그런 행위를 할 때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고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렇게 빗대보면 좀 쉽잖아요. 그 이론이.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갑자기 왜 그쪽으로 했지? 자, 상품 매출 적습니다.
현금 매출 401번 이렇게 적고요. 여기에서 100만 원 적습니다. 얘부터 먼저 적는다고요. 물론 얘부터 먼저 적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나나? 아, 그건 아니고. 원칙대로 좀 여러분이 처음 배운 분들은 그렇게 좀 배우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과로 뭡니까? 돈 어떻게 받았니? 매출하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매출하면 뭘 생각할까요? 채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현금 거래가 아니라면 채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출하면 채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기억납니까? 외상 매출을 금하고요. 받아놓으면 학계를. 외상 매출 채권이 하는 이유가 그거야. 매출하면 뭘 생각한다? 채권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채권은 어디에 기록돼요? 차변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매입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채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줄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현금을 받습니다. 1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죠? 채권이 발생 안 합니다. 완결 거래입니다. 이렇게만 거래하면 있죠.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못된 놈이 죽일 놈이 없어지는 거죠. 먹튀가 있으니까 죽일 놈이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채권이 발생하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금처럼 완결 거래라면요. 채권이 발생 안 하죠. 근데 채권이 발생한다면, 그죠? 채권의 발생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받았을 때 경제적 사건에 변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못 받게 되면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나중에 이제 대손해계라는 토픽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반에 배웠을 때 배우는 학습의 대부분은 바로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입니다.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가 베이스가 없으면요. 올바른 걸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간이 되기 때문에.